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4차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4차 산업을 우리가 이 산업 중심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상당히 기존 산업보다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산업혁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4차 산업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뭐 그 부분도 확실히 알고 양쪽에,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부작용과 4차 산업의 혜택을 두루두루 봐야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이번에는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BM 리서치, 즉 R&D 센터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의 개발입니다. 이 개발이 궁극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AI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협력했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이 기술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BM에서는 현재 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 즉 MS와는 현재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뭐 둘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건 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둘의 시너지를 통해서 블록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을 시스템의 기반으로 현재 AI를 점점 발전시키고 있는 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고, AI 쪽으로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글이 있죠. 이 구글이 알파고를 통해서 뭐 이세돌하고 뭐 바둑도 딱딱딱 뒀었고, 근데 핵심은 IBM이 먼저 이 AI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상용화 시켰어요. 그 이름이 이제 왓슨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이 빅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여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된 데이터들을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연산을 통해서 응용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금융과 무역, 유통 시스템에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AI가 도맡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분석과 응용에서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이 딥러닝 시스템이 바로 자율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이 빅데이터라는 책을 가지고 이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자기가 응용하고 자기가 그걸 갖고 학습한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컴퓨터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했듯이 초인공지능의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IBM 리서치에서는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그러니까 이거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5대 혁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혁신 발표가 앞으로 우리에게 4차 산업이 주는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혜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요,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계로 보자면 매년 5명 중 1명이 바로 이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헌팅턴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그 다음에 우울증, 정신병, 뭐 더 나아가서 뭐 PTSD, ADHD, 뭐 이런 것들의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정신질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앞으로 미래에 이 해결해야 될 질병이다. 왜냐면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정신질환에 드는 비용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 호흡기 질환, 암 치료보다도 이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또한 이제 이런 질병들을 앓고 있으면서도 중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어떠한 치료나 지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의 말과 글은요,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현재는 코그니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글을 뭐 분석을 하고 패턴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자면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아, 이 새끼 정신 상태가 이렇구나. 아, 얘 건강 상태가 어디가 안 좋구나. 이런 거를 거의 파악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이젠. 좀 더 생각해보면 이거로 이제 우리가 범죄에 대한 이 사람을 심리를 캤는데도 사용할 수 있겠죠.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약 300단어만 가지고도 임상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의 정신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는요, 추상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상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이미 그 영역을 침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하이퍼 이미징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더욱 깨끗하고 더욱 완벽한 시각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미징한 센서를 떠나서 이 GPS와 연동돼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시야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다가 빙판길이 나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이 하이퍼 이미징 센서가 예측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 GPS를 통해서 이런 도로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즉 더욱더 디테일하게 컴퓨터가 시각화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 하이퍼 이미징 센서가 만약에 자율주행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안 나. 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미리 사고가 날 것들을 다 예측해서 피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 기능이 되게 약해요. 하지만 저게 강력해지면, 즉 컴퓨터의 눈깔이 더욱더 선명해지면 앞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게 될 것이다. 비 오든 눈이 오든 그 다음에 앞에서 사고가 났든 모든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건 여담인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제 최대한 안전 운행을 위해서 갈 거란 말이죠. 뭐 수동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 이미징이라는 눈깔을 스마트폰에 끼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근시안 쪽으로 잘 구분을 못하던 컴퓨터가 이제 눈이 확 트여서 보여.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봤던 그런 사물이구나, 저런 사물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영양가, 뭐 칼로리 이런 거,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여자들의 다이어트 식단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유독 뭐 식단 뿐이겠습니까? 이 컴퓨터 눈깔을 통해서 보는 모든 정보를 그 즉시 찾아서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러한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약품. 내가 이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약의 성분이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은행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단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감식을 하고 나서 감식기에 넣어야 돼. 그러나 이 슈퍼 눈가리를 낀 컴퓨터는 그냥 자동으로 이거 가짜야, 이거 진짜야 라고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볼 수 없는 이 사계, 즉 시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 식별과 감식을 바로 컴퓨터, 즉 AI의 인공지능이 맡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 바로 매크로스코프입니다. 이 매크로스코프, 즉 여러 가지의 컴퓨터들이 모여서 반복적인 노가다를 통해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지구의 복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도시를 보면 막 여기저기 골목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상세하고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면 이제 구글 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매크로스코프의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구글 어스는 더욱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오고 있는 지도들 역시도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지형이나 지도에 대한 이런 세심한 디테일을 이제 이 조망만한 드론이 다 대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운전 끌고 다니면서 그 카메라 위에 달고 개노가 하는 짓을 이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도 안 자. 24시간 계속 실시간으로 지형을 탐색하기 때문에 지도의 업데이트도 엄청나게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이 받아들여서 이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도만 디테일이지면 뭐 하겠어요.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애인하고 데이트 코스를 가려고 해. 근데 맛집을 찾았단 말이죠. 예전에는 맛집 찾고 어디를 놀러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직접 찾았죠. 근데 이제는 저 매크로스코프의 이 컴퓨터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맛집을 하나 딱 선택하면 그 주위에 놀러 갈 수 있는 곳,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들을 다 연계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이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뭐 데이터 코스 만들고 뭐 머리 아프게 짤 필요가 없어. 하나 딱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딱딱딱딱 연결해서 모든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 매크로스코프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다 일일이 하려면 다 데이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엑사바이트급의 용량의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왜 매크로스코프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은요, 이 엄청난 양을 정리를 시키지를 못해. 너무 양이 많아갖고. 그래서 현재 데이터 과학자들도요, 지금 이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정리 업무의 거의 80%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엑사바이트급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용량, 그리고 매년 30% 이상의 양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인간이 관리하고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BM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매크로스코프라는 이 노가다는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저런 편리성만 주는 건 아닙니다. 즉, 지금 우리가 통계화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매크로스코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이야기하자고요. 기후, 토양 상태, 수위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통계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매크로스코프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통계낼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종 위치도 선정할 수 있고, 올해는 무엇을 심어야 풍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물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그 농사를 지어야 하며, 뭐 이런 것들 모든 최적의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 산출해낼 수 있는 이 방법을,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시대에서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측량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정보로 만들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진입합니다. 자, 의학입니다. 의학. 그렇죠. 진단기기, 오너칩, 나노 단위로 질병을 추적하는 이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의학입니다. 메디컬. 우리가 조기 진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기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걸 IBM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칩의 이름은 오노칩이고요. 나노 입자 시스템의 크기에 대한 부분의 바이오 입자들을 현재까지는 포착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것을 완벽하게 지금 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 시스템이 IoT 기기들과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 병에 대한 시스템을 미리 경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용화되니까 이제 의사가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IBM 리서치 과학자들은요, 현재 딱 두 가지에 지금 꽂혀 있어요. 뭐냐면 DNA와 바이러스 그리고 엑소좀이라는 이 애들의 크기가 전부 20나노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이 바이오 입자를 수술하는 것처럼 분리하고 격리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나노칩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제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아직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입자들이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부터 병이 일어나기 전부터의 질병의 존재 여부조차도 밝힐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더 이상 막 상업적으로 막 이용되지 않고 정말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병의 근원으로 알고 있는 모든 불치병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너칩 개발은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스마트 센서의 등장으로 이제 환경 오염의 감지를 거의 빛의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력들은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스마트 센서가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 온난화의 주범이 뭡니까?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꾸 새어나오는 누출 사고, 대기 중에 메탄가스의 가장 큰 산업적 공급원이 바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시스템입니다. 자, 이 온난화의 주범, 대기 중에 메탄가스의 가장 큰 산업적 공급원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 시스템입니다. 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이 유정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의 누출은요, 과거 100년간 미국 내에서 이 산업 발전을 했던 철강과 시멘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제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스를 지금 방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들 나름대로 다 오염되는 방식이 다른데, 예? 근데 이제 메탄가스만 이야기하자니까 그런다는 거죠. 가장 이제 누출이 많은 곳이 이제 천연가스와 유정의 창고시설 쪽, 그리고 급유관, 그리고 급유관이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 급유관의 결착이 좀 잘못되면 거기로 기름이 계속 새는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 새든 안 새든 분명히 거기 석유관을 통해서 가고 있는 가스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새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 기술로서는. 그러나 이 새롭게 만들어진 4차 산업의 센싱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누출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결함이 났는지, 어디가 가스가 새고 있는지, 유정이 새고 있는지 이것을 그 즉시 알 수 있고요. 이걸 클라우드를 통해서 IoT 센서망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하루 종일 지속적인 모니터를 AI로 관리하게 될 거고요. 이제는 한번 누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결함이 나면 그걸 찾기 위해서 몇 주간의 시간이 들었던 거를 단 몇 분, 심지어는 단 몇 초 만에 찾아내고요. 그 즉시 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원 낭비도 줄어들고, 더 나가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같은 참사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무선 통신 시스템입니다. 오지
4G는 좀 약해. 5G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5G. 뭐 6G, 7G, 8G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5G 정도는 돼야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크게 화두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또 다른 시스템이 무선 통신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센서를 좀 더 우리가 응용을 하자면 자동차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뭐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건물에 박아봐요. 건물에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어디에 전기가 합승이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러한 혜택에 대한 독점권을 기업들은 가지고 싶어 하고, 이 독점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양자 컴퓨터,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다 했죠. 바로 5G.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 토대로 독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G를 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바로 초거대 기업 AT&T가 5G를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양자 컴퓨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IBM 리서치에서도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1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구글이 100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IBM은 무려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3조 원이나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프트웨어에도 엄청난 발전을 지금 도모하고 있어요. IBM이. 바로 이 Q 네트워크,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 더욱더 발전되고 진화될 수 있는 개발 툴 확보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IBM은요 49큐비트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성공을 했고요. 이 50큐비트에 걸맞는 프로세서를 만들고 이게 근시일 내에 준비가 될 것이다. 향후 몇 년 안에 50큐비트의 컴퓨터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50큐비트짜리 컴퓨터를 기점으로 해서 Q 네트워크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술을 액세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말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통제하고 응용하고 그 다음에 조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BM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5년 안에 5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포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좋은 양자 컴퓨터가 빨리 나와야지 우리가 시뮬레이팅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통한 게 아니고 시뮬레이팅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산출할 수 있고요. 그게 곧 우리가 지금 앞으로 누려야 될 4차 산업 문화에 가장 발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IBM은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에 이미 의료기기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의료기기로 아직은 인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료화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 IBM 왓슨을 통해서 이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하든지 이렇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IBM 왓슨이요, 의사들보다 환자들이 더 신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도입한 그 병원이 길병원이거든요. 이 길병원에서 IBM 왓슨을 도입했는데 이 왓슨이 갈수록 습득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환자들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진료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의료계로 현재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법 쪽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로봇 판사가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관공서에 있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나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또 은행에서 우리가 은행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 로봇이 다 대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깊숙이 침투해 오고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기업들은 또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죠. IBM이 주도하고 있는 이 Q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늘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 방송에서도 IBM을 주시하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이 4차 산업의 혜택을 명확하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효과를 통한 경제 성장의 촉진과 생산성의 증가, 이런 건 솔직히 우리의 혜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바로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을 명확하게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이 4차 산업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들이 4차 산업이라는 저 칼자루를 어떻게 휘두를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부디 이 4차 산업이 이제는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우리의 문화와 인간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이 4차 산업에 대한 의식을 높여서 저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잘못된 점들은 반드시 지적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박수치면서 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지 우리도 제대로 된 4차 산업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저 감기 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